이게 제 현역 때 수능 성적표고요. 이게 바로 다음에 제가 반수했을 때 본 수능 성적표입니다.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졌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모의고사 성적은 반수할 때가 훨씬 높았어요. 제가 이때 반수할 때 서울대를 목표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 모의고사 성적만 보면 실제로 서울대 합격권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결과는 서울대는커녕 제 전적대였던 이화여대도 못 갈 성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이 마무리에도 전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제가 작년에 수능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바로 이 수능 마무리였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작년에 저의 수능 마무리 루틴과 이때의 마인드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루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루틴은 D-30부터 D-8까지, 그리고 D-7부터 D-2까지, 마지막으로 D-1, 즉 수능 전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단계는 양 분리기, 정리하기, 마무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단계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D-30부터 D-8까지 이 양을 불려주는 기간은 우리가 수능 일주일 남았을 때 정리할 재료들을 모아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의고사 연습과 오답, 그리고 연계교재 공부가 메인이 됩니다. 우선 모의고사는 기출과 사설을 섞어서 풀어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기출 3개년, 6, 9 수능을 먼저 풀어주시고 남는 시간에 사설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 전에는 사설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았다면 이 시기에는 다시 한번 평가원 기출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평가원 기출로 먼저 잡으셔야 돼요. 사설은 새로운 문제를 조금 연습해본다, 이런 느낌으로 곁들여져 가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모의고사 가지고 문제 풀고 나셨으면 당연히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모의고사 공부법 그대로 오답과 조지기를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이건 사설이든 기출이든 공통이에요.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개념이 빈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취약한 부분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냥 오답만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은 거기에 있는 출제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뜯어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본다든지 출제되는 논리를 분석해본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설이랑 기출이 약간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사설 실무를 분석할 때는 내가 실전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출을 분석할 때는 평가원의 출제 논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설 실무는 행동 강령 위주로 30분 정도 이내로 짧게 분석을 맞춰주시면 되고, 평가원 기출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올해 9월 정말 쉬웠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아마 분석을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9월 시험지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시면서 분석을 꼭 거쳐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도 평가원의 출제 논리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다 꼼꼼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에 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는 연계교재 복습이 있는데요. 국어와 탐구 같은 경우는 연계교재 학습이 사실 필수고요. 나머지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필수까지는 아니라서 그거는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국어와 탐구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국어의 경우에는 독서와 문학 지문을 가볍게 다시 한번 복습해준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풀었던 연계교재들을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쉬웠던 지문이나 소위 연계빨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뚫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지문들은 그냥 가볍게 소재 정도만 체크하고 넘겨주시고요. 어려웠던 지문들 위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정독하면서 복습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문들 중에서도 수능 전날에 이거는 꼭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지문들이 있다면 포스트잇으로 따로 붙여놓거나 아니면 표시를 크게 해주셔가지고 선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만약 연계교재를 안 푸신 분이 있다면 내가 어려워하는 유형만 골라서 조직에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과학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고전시가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선적으로 먼저 풀어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남는다면 나머지 파트들도 조금씩 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의 경우에는 아직 내가 수특이나 수완을 다 풀지 않았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고 이거를 몰아서 한 번에 다 풀어주세요. 이때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그냥 채점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개념 파트에 나온 내용들, 심지어 여기 사이드에 적혀있는 자그마한 내용들까지 다 챙겨주셔야 되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문제의 논리와 해설지에 있는 해설까지 같이 다 챙겨주셔야 돼요. 그거 전체가 다 연계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연계교재를 다 이미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념 파트 다시 한번 쭉 훑으면서 지엽 개념 챙겨주시고 오답 정도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7부터 D-2까지의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는 정리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공부했던 것들을 총정리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간은 제가 마무리 기간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왜냐면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수능장에 들고 갈 최종 정리본을 만들게 될 거거든요. 자, 이 정리본은 우리가 수능 각 과목 시작 전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을 정도로 압축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정리본이 압축적으로 나오려면 이 일주일 남짓한 정리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쭉 한번 다시 보시면서 웬만한 내용들은 바로바로 머리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도 모르고 이거 나중에 봐야지 하면서 쭉 다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본만 진짜 한 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내용들은 내가 보자마자 바로바로 머릿속에 다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정리본 안에는 정말 내가 그동안 자주 틀렸던 개념, 그리고 진짜 많이 출제가 돼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기존에 정리한 단권화 노트나 단권화 교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눈에 띄게 빨간 색깔 정말 두꺼운 펜으로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그렇게 표시된 영역만 쭉 한번 훑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리본에 들어가야 할 또 다른 요소가 바로 행동 영역인데요. 행동 영역이라는 건 시험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정리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행동 영역 정리를 국어랑 수학 정도만 해갔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각 시험 전에 이 행동 영역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면 수능 전날이 됐을 텐데요. 사실 이날은 예비 소집일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날은 뭔가 새로운 걸 더 보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난 일주일간 우리가 정리했던 최종 정리본과 연계 교재에서 다시 한번 봐야지 하면서 선별해놨던 그 부분을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과목별로 예열 문제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어나 영어는 예열 지문을 꼭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예열 지문은 말 그대로 예열, 워밍업용이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한 지문들, 나한테 익숙한 문제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예열 지문이랍시고 들고 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쭉 독해를 해보는데 여기서 독해가 막혀버리면 사실 거기서도 멘탈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많이 풀어봤고 나한테 익숙하고 답도 웬만하면 다 생각이 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그냥 수능장에서 좀 릴렉스하면서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예열 지문으로 추천드리는 건 올해 6급형 모의고사거든요. 이거를 새로 출력을 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냥 출력해서 그대로 가져가시지 말고 미리 전날에 내가 이 문제는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미리 형광펜으로 풀어볼 문제들을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능날 이거 못 풀지, 이거 풀까 저거 풀까 하다가 시간이 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국어는 선택지문 한 지문, 그리고 독서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이렇게 미리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는 주제 한 문제, 빈칸 한 문제, 장문 한 지문,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학도 예열 문제들을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4점짜리보다는 2점이나 3점짜리 위주로 골라주세요. 자, 이렇게 D-30부터 수능 전날까지의 루틴을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시면 좋은 훈련이 바로 수능 시뮬레이션입니다. 저는 매일 공부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누워서 가장 이상적인 수능날을 한번 쭉 머릿속으로 그려줬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기분 좋게 아침밥을 먹고 전날 챙겨둔 도시락을 들고 수능장에 갑니다. 바람이 조금 불어서 날씨도 좀 쌀쌀한 것 같고 묘하게 긴장감도 좀 도는 것 같아요. 자, 수능장 학교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고사장을 찾아서 내 책상을 찾아서 자리에 앉습니다. 책상에 붙은 수험표도 한번 쓱 보고 의자가 흔들리지 않는지도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가방을 열어서 그동안 정리했던 정리본을 꺼내서 차근차근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적었던 행동 영역 이런 것도 한번 쓱 훑어보고 이제 예열 지문을 꺼내서 차분하게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독관 선생님이 들어오고 가방을 다 챙겨서 앞쪽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국어 시험이 시작되고 수월하게 쭉쭉쭉쭉 문제를 잘 풀어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인 수학도 막힘없이 풀어냅니다. 점심 먹은 다음 영어도 잘 풀어내고 탐구도 자신 있게 답을 찝고 집에 와서 가채점표를 편 다음에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채점표에는 다 동그라미를 치는 상상. 이렇게 채점할 때 떨리면서도 기쁜 모습까지 정말 생생하게 상상했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런지 수능날은 정말 차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이제 됐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결과는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날은 정말 제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마음이 평온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급하고 두려운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훈련을 꼭 한번 매일매일 잠들기 전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국어문학 독해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이번 주에 다음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